대학교 때 큰맘 먹고 산 이게 어 저기 콘탁스라는 카메라인데요. 이건 또 그 라이카랑 쌍벽을 이루는 독일 카메라예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예뻐 가지고 제가 샀어요. 젊은 날에 큰돈을 주고 이렇게 렌즈 따로 있고 이렇게 후레쉬도 따로 있는데 이 카메라는 좀 불편하죠.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사실 사진을 되게 못 찍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내가 사진을 못 찍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 필름 카메라를 찍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이게 다 돈이잖아요. 이 카메라가 한 4,000원, 3,4,000원 하는데 36 번밖에 못 찍어요. 그러니까 제한돼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찍잖아요, 신경 써서. 근데 디카는 어떻죠? 이게 핸드폰 카메라는 돈이 안 들잖아요. 막 찍으니까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 필카 찍을 때는 사진을 되게 잘 찍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진을 못 찍나?' 했더니 이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지금 요즘에 10 대들이 이 필름 카메라를 찾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10 대들이 보기에는 이게 또 간지도 나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카메라 사진을 보려면은 인화할 수밖에 없죠. 근데 디카는 인화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언제든지 저장되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인화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인스타를 사실은 하긴 하는데 인스타를 왜 하냐면 저는 이거를 뭔가 홍보를 하기보다는 저는 사실 저의 일기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고양이들을 기록하는 마음.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안 보고 지워지기도 하고 날아가고 안 보게 되는데 뭔가 제가 누가 사진을 물어보면 인스타에서 제 사진을 찾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중요한 사진만 저장해 두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기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디카에 대해서는 인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한대요, 거의. 하는 데가 있어도. 근데 저는 쪼끔 했어요. 해 가지고 앨범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귀찮은 짓을 잘 안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추억을 소유하고 싶고 종이에 뭔가 내 사진을 만들고 싶고 이런 거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요즘에 다시 이런 필름 카메라가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찾아봐서 오늘 너무 기뻤어요. 이 코닥에 이 필카가 있는 거를 보여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나만 이거 아직 인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아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추억의 향수가 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또 좋은 책을 선정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하실 분 첫 1조는 최희선 사장님. 네, 최희선 안녕하세요. 준비되셨죠? 네. 네. 1조 발표를, 1조 발표를 맡은 최희선입니다. 저는 이 아날로그 이 반기업을 일으키면서 지금 이제 필름 파트를 읽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10대들, 20대들이 이거에 열광하는 게 몸소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제 사진 쪽 이제 이런 거를 막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맨날 필름 카메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몸소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얘네들이 이래서 더 이게, 이랬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이 책에서 114쪽에 보면 아날로그 반격은 시작되었지 모르지만 디지털 시대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면 여전히 그것도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 대목에서 그런 뭐든지 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할 용기를 가진 자만이 크게 이룰 수 있다고 존 F 케네디가 얘기했잖아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만이 얻는 성공의 결과가 글쎄 저희한테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대목에서. 그래서 우리가 뉴스킨을 선택해서 운명이 바뀌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거에 새로운 거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거를 선택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의 매력은 보면은 디지털이 발달되더라도 눈으로 만지고 느끼고 이런 감성을 자극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디지털은 채울 수 없었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고 아날로그적 반격이 나타나는 거는 그들은 새롭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디지털이 새롭듯이 젊은이들은 아날로그가 새롭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요. 그런 우리의 옛 감성과 추억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꺼내서 그때는 우리가 디지털이 발달할 때 새롭게 느끼는 것처럼 아날로그는 새로운 세계인 것 같아요. 현대에 지금 디지털 세계, 인공지능 세계를 사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로 느껴지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우리가 아날로그를 접하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세계는 나를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디지털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일부인데 아날로그 사물의 감성을 저에게 자극을 했다면 저는 사실 좀 뒤도 2부도 좀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날로그를 어떻게 아이디어로 우리가 창출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은 사실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저희에게 주는 한 가지는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나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감성도 예전에 제가 이제 미술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 그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런 수업을 했을 때 생각을 떠올리고 하면서 저의 감성의 추억을 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짧은 주제 이만입니다. 네. 우리 최희선 사장님, 네. 모닝스쿨 다닐 때 굉장히 저랑 친해졌었어요. 그래서 같이 정말 최희선 사장님이 커피도 사주시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랬던 또 우리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 이 아날로그 카메라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좀 찍어놨으면 또 멋진 앨범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듣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더 아침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우리 필름이 코닥에서 만들었는데 코닥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코닥을 만든 제품 개발자가 초등학교 학생이 수업 중에 아빠를 데려온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필름이라는 게 뭘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빛을 담는 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 이게 꼭 필름에나 담을 필요가 없네 하면서 카세트 테이프에 담는 거를 했대요. 그걸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디카를 개발을 한 건데 그 기술을 개발한 건데 자기 사업에 방해가 될까 봐 이 코닥에서 사업이 방해가 될까 봐 사장시켰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그래서 참 네.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다음 우리 김세현 사장님 아까 말씀드린 멋진 김세현 사장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조 김서연입니다. 서연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미 그게 1975년도였대요. 25년 디지털이 발명되기 이전에 먼저 발견이 됐는데 발명을 했는데 그걸 시대의 흐름을 몰라보고 그걸 무시한 거죠. 아무튼 우선 저는 우선 제가 아날로그 시대를 거친 사람이고 또한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깊숙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인공지능 AI인 이 화두가 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이 아날로그의 반격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초판에 보니까 2017년에 초판이 발행이 됐더라고요. 사실은 내진내 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이 프롤로그를 한번 보면 읽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반격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행이 완성된 바로 그 시점에 디지털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아이디어가 새롭게 부상하는 현상과 그것들을 새로운 가치를 설명하는 책이다 그러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은 필름인데요. 필름 또한 사실은 이제 아까 앞에 서윤 선생님도 너무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셨고 제가 이 필름이라는 건 이 한 부분에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디지털 사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질이라서 화질이 개선되기만 하면 디지털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승리했죠. 지금은 휴대폰도 더 화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사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족 앨범은 없고 인화된 사진도 없어요. 손으로 만지거나 흔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지요. 사실은 이제 저도 보니 제가 어제도 몇 년 전에도 한번 봤는데요. 이 앨범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찍었던 게 99년 초반이었어요. 근데 인제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필름 사진은 추억과 사진이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열어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물론 2000년도 초반에 디지털 카메라가 갑자기 순식간에 유행을 한 것 같고 그때만 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아이템이었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디카의 사진의 장점을 보면 선명하다든지 뭐 어플과 포토샵을 해서 더 잘 나올 수 있다든지 짧은 순간 여러 장 찍는다든지 SNS에 바로 올릴 수 있다든지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게 단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를 거친 사람은 디지털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세대는 다시 굳이 이게 그리울지라도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리함을 알게 됐으니까. 근데 이 아날로그 세대를 접하지 않는 지금 이 카메라나 이러한 것들을 희망하는 세대들은 저도 유튜브를 찾아보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중고 카메라 사는 거 그다음에 사진 인화하는 장소 등등을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던데 이 새로운 세대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사실은 요즘 뭐 언택트를 해서 뉴 노멀 시대가 적응이 됐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와중에 이 디지털이 좀 아날로그인 게 좀 새롭게 와닿긴 하지만 우리 세대들은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부분에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편리함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접하지 않는 이 이 뭐 Z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 주로 20대들 심지어 10대들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의 이 감수성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사실은 저도 하나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 책 부분에서도 중간에 보면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세대는 수십만 장의 사진을 찍게 되었지만 찍으면 찍을수록 사진이 더 무의미해지는 느낍니다. 사진은 온라인에 한번 게재되면 그 위에 올라오는 디지털 정보에 의해 지워버리게 되죠. 이게 25세의 어떤 페로라는 학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간단히 그러니까 로모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간단히 같이 언급하고 싶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은 1984년 구소련의 군수회사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카메라를 만드는 거래요. 아주 플라스틱으로 카메라고 이게 제품이 주로 로모 LCA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족과 보낸 순간과 휴가를 사진에 담게 시초가 되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동유럽 국경이 열리면서 이 오스트리아 빈의 이제 출신의 젊은 세대들이 갖게 돼서 이걸 전파하게 되고 했는데 결국은 이들의 나중에 조사한 결과에서 정서와 관련된 모든 단어가 아날로그 영역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디지털 영역은 모두 완벽함과 속도에 관련 단어들이었지요. 사실은 이걸 사용하는 게 주로 20대고 제가 결론을 짓자면 네네네. 결론을 짓자면 여보세요? 네. 제가 여보세요? 이상입니다. 결론이 많았는데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가 정말 필요한 거. 이 반격이라도 아날로그가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조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우리 김수현 사장님, 레지나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발표도 잘하시고 강의도 잘하시는데 떨리신다니 좀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김수현 사장님 항상 독립적이시고 스스로 너무 열심히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그 로모그라피에 대해서 저도 정말 그 와닿았던 게, 제가 아무래도 패션에 있다 보니까 사진,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 때 중대 사진과 학생들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오랫동안 사진과 그 학생들하고 친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로모그라피가 유행하니까 그 사람들이 비싼 카메라를, 로모그라피는 쌌거든요 그거는. 갑자기 그 카메라를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흔들리고 일부러 흔들리고 막 이런 카메라였는데 요즘에 다시 또 대두되고 이런다는 게 되게 굉장히 또 추억을 새록새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추억을 또 이렇게 새롭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3조 문혜숙 사장님 발표해 네, 주십니다. 네. 네, 문혜숙입니다. 저 오늘 이렇게 필름에 대해서 어, 접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시대에는 그 아날로그 실험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필름이나 레코드판, 그 아날로그 제품을 되살리고 또 그 되살리려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그 경제적이나 비용, 뭐 또 지식, 기계 등 그 많은 분야의 그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기술을 되살리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해저에 가라앉은 배를 건진 다음 그 배를 개조하여 다시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필름 페라니아 회사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스틸 사진 필름과 영화 필름을 생산을 했고 그 이탈리아 영화 감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특유의 영상미를 만들어냈는데 예를 들면 그 소피아 로렌의 곡선미라든지 그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아니의 그 미소를 이렇게 표현을 잘해줘 갖고 이 이태리 영화를 대표하는 음영과 색상을 나타냈고 또 20세기의 그 이태리 영화는 거의 페라니아에서 만든 필름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페라니아는 단순한 필름 제조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그 생일이나 휴가, 기념할 사건 등을 담는 기억 저장소로 이렇게 연상을 시키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페라니아가 이제 디지털세에 오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몰락하게 되면서 그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본 사람이 이제 필름 카메라로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근데 그 디지털 카메라의 그 즉흥성, 또 공유 능력, 또 비용, 완전한 자유에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빠르게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모그래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데 사람들은 소멸해가는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무리 자신이 그 아이디어를 좋아한다고 해도 성장하듯이 보이는 아이디어, 특히 그것이 일반적인 트렌드를 거스르며 성장하는 아이디어라면 기꺼이 돈을 쏟아붓는다.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게 로모그래피가 이제 빠르고 즉각적이고 부끄러지 않는 형태의 예술 표현이라고 했고 완벽한 사진을 찍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사건의 해방 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지털 사진이 이렇게 급속한 성장은 로모그래피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로모그래피를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 로모그래피의 고객은 아날로그 카메라에 들어본 적도 없는 20대들이 구입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다른 사장님들이 언급했지만 처음에 사람들은 디지털 사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질이라고 했지만 화질이 개선되면 디지털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진들이 사라지고 손에 쥘 수 없고 인화된 사진도 없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 아날로그의 그 경험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경험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저희 딸 그 돌 때 37년 전 얘기인데 돌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이제 필름을 넣고 이제 이렇게
셔터를 누르잖아요. 근데 계속 셔터를 누르는데 끝없이 이게 계속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돌잔치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필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돌잔치가 그 하루가 날아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저희가 이제 주말 부부여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그거를 돌상을 차려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 사진이 이제 사진을 찍어 담아야 된다. 이제 너희 돌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위에는 정장을 입고 밑에는 우리 일상적인 옷을 입고서 찍어서 담겼던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진짜 옛날 추억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지금 남아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인화된 그 사진이 굉장히 그 지금의 카메라에 있는 그 사진보다 아니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사진보다 훨씬 그 뭐랄까 그 배경이나 이런 것도 그리워지고 한번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혜희 사장님 정말 점점점 젊어지시고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문혜인 사장님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잖아요. 그래도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감사함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시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필름이라는 거는 빛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낭만적이죠. 이름도. 그래서 굉장히 또 우리 디카를 통해서 빛을 담는 그릇인데 오늘도 향수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김인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주 김인다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책이 초예측이었잖아요. 그 초예측에 막 과학이 발전하면서 너무나 인간이 어디에 서야 될지 또 어떻게 정말 삭막하게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미래가 불안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와 또 우리 아이들의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거에 대한 굉장히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날로그 이 반격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그런 걱정이 좀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그 살면서 이렇게 항상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터치하면서 그걸 더 그리워하고 그걸 다시 찾는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은 정말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 필름 읽으면서 이제 이 아날로그의 이제 반격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건 것 같아요. 정서와 관련된 모든 단어가 아날로그 영역에 있고 반면 디지털 영역은 모두 완벽함과 속도에 관한 단어들이 있다라는 게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아침에 전화하면서 아마 잡은 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필름을 보면 여기에 발디니와 이제 파그니 이 두 분이 21세기 테라니아를 이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열정적이고 또 의심하지 않고 이 회사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영화로까지 디지털 카메라를 떠나서 이제 필름 카메라로 영화들을 제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좀 반복되긴 하지만 가장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이렇게 깊게 들어온 부분은 137쪽에 위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디지털 사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사진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더 이상 가족 앨범은 없고 인화된 사진도 없어요. 손으로 만지거나 흔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지요. 네, 인간의 그런 기억은 이제 처음에서 가장 오래 기억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필름 카메라에 더 아날로그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그리고 찾고 또 젊은 세대들이 이거를 더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아날로그가 가장 혁신적이며 파괴적인 잠재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유튜브에 좀 공부를 하나를 했어요.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디지털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아날로그 신호는 굉장히 그 자연 구도로의 그런 연속적인 그런 반응들이고, 디지털 신호는 0과 1로 만든 인위적인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그렇게 그 아날로그를 찾는데, 우리 그 뉴스킨 사업이 이 아날로그 사업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교감하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보고 느끼고, 이래서 이제 앞으로 이 아날로그적인 뉴스킨 이런 네트워크 사업이 더 하는 사람들끼리 더 이렇게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디지털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로 이렇게 모닝스쿨을 좀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코로나가 빨리 좋아져서 어떻게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담화를 하는,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면서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라클 트리의 몸짱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진짜 몸매가 진짜 아름다우세요, 우리 김인다 사장님. 근데 몸매만 아름다우신 게 아니라 이렇게 성실하게 제가 한 번도 빠지는 걸 못 봤거든요, 모닝스쿨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발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한번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질문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나는 왜 무엇을 존재하는가? 개인, 기업, 기타 조직이 한 가지 점에서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내가 지금 하는 게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또 두 번째 질문은 계획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계획은 잔기술이 아니라 책임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계획에는 부담이 돼야 되고 제재가 있어야 되고 처벌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 우리 미라클트리 우리 사장님들은 아날로그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창의력이 이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창의력이 훨씬 뛰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꿈꾸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실천하고 더 많이 무언가를 이루게 됐다면 당신은 이미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리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리더이시고요. 오늘 하루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